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온 것을 만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기관이 현물 매도와 선물 롤오버 수요로 시장이 하락해서 마감했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으나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술주 하락은 지금까지 패턴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5분 만에 저점 310.45포인트를 기록한 뒤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또한 개장과 함께 5분 만에 1,000억 원가량 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장중에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시장 하락은 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관점은 선물 12월물과 3월물 스프레드가 악화된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롤오버 첫날이었던 월요일은 마이너스 1.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4포인트로 선물 스프레드가 개선돼서 이 선물 매수가 롤오버 되었다면, 오늘은 개장 후 30분 동안 첫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롤오버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포인트였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장중 반등이 313선에서 두 번 막히자 콜옵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누른 것도 있겠는데요. 점심 이후에는 기관들이 현물 매도도 시장을 누르는데 일조하였죠. 그런데 이 현물 매도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 롤오버에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온 것도 하락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선물지수가 325.95포인트에서 사실상 4거래일 만에 지금 15포인트 넘게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 무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장이 추세적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밴드의 상하단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지겠지만, 단지 3월 25일에 직전 고점에 가서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락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말고 이 전체 시장을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이 홍콩 증시는 10월 31일이 언더슈팅 이후 11월 15일까지 아주 굉장히 빠른 반등을 해주고 나서는 그동안에 또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11월 28일에 마지막 눌림목을 준 뒤 다시 레벨업에 성공을 했죠. 이때가 선물옵션 만기예요. 홍콩이 선물옵션 만기. 그래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선물옵션 만기까지는, 즉 내일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은 그냥 시장에 대한 방향성 플레이어들이 없어요. 그냥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것 뿐인데, 그거는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워낙 빠르고 점진적으로 특정 섹터에만 집중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지, 시장을 좁혀는 그런 바스켓 매도가 나오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풋옵션 감마가 어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은 또 어떻게든 310선은 지켜내는 것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기간 조정이 영역 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지금 61선이 위치인 상황에서 해외 시장이 추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갭 다운은 불가피한데, 그리고 또 풋옵션에서도 살짝 자극만 하면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것은 옵션 만기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장이 작은 갭 다운을 하고 나서 작은 양봉이라도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시장이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을 보면 콜옵션 312 이상의 행사가들의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쌓이면서 상단은 단단히 막혀버렸죠. 또 풋옵션은 행사가 305까지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당일 장마감 무렵 선물이 310선을 일시적으로 깨자 해외 시장이 하락할 것을 선반영한 환매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 차월물은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미결제 약정이 고르게 증가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이 박스권 장세이지 급락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는가 반면, 연말을 맞이해서 시장이 점점 힘이 더 빠질 것이라 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옵션 가격이 싸다고 본 쪽에서 외가격 풋옵션 베팅을 골고루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참고로 차월물 옵션이 뭐 콜 클래스가 비싸냐 풋 클래스가 비싸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배당이 연말에 몰렸죠. 그래서 배당락이 3포인트 넘게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점점 분기 배당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수준이 배당락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쪽도 있는데요. 여전히 풋 클래스가 비싸다고 보지만 양 클래스 모두 미계열제 약정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심스럽게 눌린 것이지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선물 12월물 미결은 약 6만 계약밖에 롤오버되지 않았어요. 첫날에도 6만 계약 이하로 롤오버돼서 아직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18만 8천 계약 남아있는데 결국 결전이 날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소설을 써본다면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더 빼면서 롤오버 스프레드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를 보인다면 목요일에 특히 목요일 오후에 스프레드가 급격히 개선된다. 그러면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가 이상적인 롱포를 좀 제대로 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가 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그 다음날 이제 금투세 유예 그 결정이 나온단 말. 사실 뭐 유예가 더 될 것 같이 지금 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대응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폭락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힘에 받치니까 한번 눌러주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한 번은 21선 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폭락의 분위기가 없었고 사실 미국 세션 개장하기 전까지 오늘 뭐 휴장일인가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변동성만 살아나면서 시장이 눌렸는데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유럽은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기간 조정 구간에서 한 달 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옵션이 다이어트 된 것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폭락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유럽장 마감 후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한 동안 유럽 지수 선물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저점에서 살살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심지어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긴 아랫꼬리를 달고 모두 올라와 버렸는데요.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모두 딱히 뭐 리스크 오프라는 흐름을 보이지 않은 관계로 오늘의 유럽 증시 조정은 그냥 여전히 기간 조정 중 자연스러운 눌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유로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리스크 오프로서의 장기 채권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채권 실수요자들에 의한 매수가 들어와서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국채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들어서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요. 새벽 4시 이후로 실수요자들이 미국 장기 채권에도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유로존 국채의 강세에 비하면 미국 장기 국채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벤트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냥 실수요에 의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조금 눌렸는데요. 12월 들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사흘 연속 눌린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이틀 정도 들어온 것이지 달러가 아직 뭐 살아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굳이 하나 이야기하자면 루니,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 지난 11월 29일에 캐나다 달러가 급락을 했었죠. 이때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어제 오늘 이틀간 죄다 반납한 것은 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에 연동되는 이 캐나다 경제가 조금 폭폭해지지 않겠나 이런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의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톤당 8,422달러를 마감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LME 세션에서 숏 커버가 나왔어요. 왜냐면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숏 커버가 나왔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증시가 눌리고 또 기름 가격 눌리니까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처박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를 둘 건 없고 기름 가격은 좀 의미는 하락을 했어요.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브렌트 가격이 80달러를 미국 세션 들어서 깼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텍사스 기름도 미국 세션 초반에는 반등을 좀 하는 듯 했는데 EIA,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청의
이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유가에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 밀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름이 투매가 나왔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가 되어야 유가가 언더슈팅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난 9월과 11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저점권을 모두 깨버렸어요.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 기름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 매입 단가에 다가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방 경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하방 경직이 몇 번 확인된다 그러면 강력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기름 숏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기준 11,80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유럽 증시 약세를 고려하면 뭐 거의 하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장과 함께 메타가 갭 다운으로 출발을 했죠. 아이고. 메타의 갭 다운 출발 이후 바로 매도가 쏟아지면서 이어서 AMD 그리고 인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 반도체 주식부터 시작해서 애플과 아마존 등 나스닥 바스켓이 통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거의 밀리지 않았죠. 영상이 서두에서 제가 오늘이 미국 증시 하락은 기존 흐름과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 점인데요. 한 부분이 이 점인데요. 이 12월 들어서 시장이 하락을 주도한 쪽은 11월에 달렸던 굴뚝 주식이나 금융주 같은 거 차익 실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숏 포지션을 걷어내는 식의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의 시장 하락은 기술주 바스켓 내에서 메타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거를 좀 집어던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버티면서 섹터별로 레벨업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바로 가격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아니면 돈이 있거나 돈이 있어도 올해 말까지는 적극적인 리스크 익스포저를 갖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개별 종목을 보면 이 테크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계속해서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들고 있는 CME 그룹은 그나마 덜 빠졌는데 이렇게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눌리고 또 변함이 없었던 종목은 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이 장세이지 대놓고 인덱스를 다 까는 그런 투매이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수의 하락에 꽤 많이 올랐는데요. 변동성 선물은 전일 고가를 돌파해서 22.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으나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 것을 비하면 이 콘텐고 폭만 줄여놓은 것이죠. 변동성 선물의 콘텐고는 그냥 1포인트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변동성 선물에 매수 베팅한 쪽은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루 정도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변동성 선물이 폭발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지수가 아주 작은 상승이라도 하거나 한다면 어쨌든 뭐 양봉 마감한다 그러면 변동성은 또다시 레벨 다운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즉 시장은 적극적인 변동성 매수 엣지를 원하는 그런 바스켓 매도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불가피한 갭 다운 출발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에 따라 언더슈팅이 더 나올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갭 다운 양이 옵션 롤링 다운 해지를 해야 할 수준이 나온다면야 뭐 초반이 투매를 받아내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중간한 수준이 갭 다운이 나온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본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61선 지지 확인을 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61선 지지를 하는 과정이 기간 조정이 될 수 있지만 또 가격 조정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횡보를 계속하면서 그 이번 만기 이후에 급등이 나와버리면 61선도 따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후행하게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기간 조정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온 지금 폭이 절대 적지 않죠. 그리고 옵션 다이어트가 좀 된 상황에서 풋옵션이 큰 시세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저 325.95포인트에서 지금 하락이 거의 뭐 15포인트 나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락 추세를 못 챙겨 먹은 거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채널 하단이라고 보고 있지, 숏으로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하단까지 빠르게 내려간 것에서는 제대로 못 먹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지 채널 하단에 왔으니까 단지 어느 시점에서 롱을 더 추가할 것이냐, 요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래서 고점 매도다 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각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저는 시장이 상방으로 돌을 때의 수익을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수 포지션 11,550에서 더 늘렸어요. 멤버십 게시판에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저는 알고리즘 매도가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렸고, 그게 멈추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 두 차례 스탑로스가 걸릴 수준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에 대한 풋옵션 매도는 내일로 미루기로 했고요. 그 외에는 딱히 포지션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